에이펙 종료 후 단 2주 만에 일본 여성 10,000명 이상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목적지였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바로 경주였죠. 일본 최대 여행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가조차 믿기 어려웠던 이 현상,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려한 쇼핑몰도 유명 K-팝 공연도 없는 작은 도시 경주가 어떻게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 일본 여성 분석가가 직접 경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라 여성 소비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안전성, 회복, 균형, 그리고 혼자여도 편안한 공간. 경주가 제공하는 이 4가지 가치가 지금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사토 아야코입니다. 32살이죠. 일본 최대 여행 플랫폼 J트래블의 데이터 분석팀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예요. 숫자 뒤에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 그게 제가 6년째 해온 일입니다. 평소처럼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일과로 일본 지사의 월간 여행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롤을 내리던 중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에이펙 종료 후 약 2주 동안 일본 여성 이용자의 해외 여행 검색과 예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증가율은 시즌 프로모션이나 대형 할인 이벤트가 있을 때나 나타나는 수치였죠. 더 흥미로운 건 목적지였습니다. 도쿄-서울 노선만 증가한 게 아니라 경주라는 도시가 함께 표기된 예약 내역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어요. 평균적인 시기라면 경주가 일본 소비자 데이터에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토나 파리, 방콕처럼 이미 각인된 브랜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통계에서는 경주 목적지 포함 예약 건수가 평월 대비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즉시 교차 검증을 시작했어요. 여행 플랫폼 2곳의 집계를 비교해봤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2주간 최소 10,000명 이상의 일본 여성 고객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 흐름 안에는 분명히 경주행 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 단독 여행, 2일부터 3일 일정, 조용한 문화도시 선호라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제 책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팀장 다나카 씨였죠.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데이터 또 보고 있어? 요즘 너무 한국만 파고드는 거 아니야? 회사는 동남아 시장 확대가 최우선인데 자꾸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팀장은 최근 3개월간 제가 한국 관련 보고서를 3번이나 올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가가 특정 국가에만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게 그의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색 오류가 아니었어요. 예약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 SNS에서 급증한 경주 관련 게시물, 그리고 에이펙 이후 공개된 영상들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된 타이밍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한 소비 전환 신호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유키코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아야코, 진짜 경주 출장 갈 거야? 팀장님이 화내실 텐데. 예산도 안 나왔잖아. 유키코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데이터보다 상사의 눈치를, 분석보다 안전한 루트를 선택하는 타입이었죠. 그녀는 제가 개인 휴가를 내서 출장을 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개인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건 분석가로서 리스크가 컸으니까요. 만약 현장에서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팀장은 제가 업무 시간을 낭비했다고 질책할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동남아 시장 보고서도 밀려 있었어요.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성 여행객이 이 정도 규모로 짧은 기간에 방향을 바꾸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여행 목적지 선택에 깊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흐름도 선명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열어 세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경주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안전, 조용함, 야경, 혼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지금 원하는 감정적 경험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있었죠. 피로 회복, 심리적 안정, 예측 가능한 동선, 그리고 낮은 사회적 압박. 경주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경주인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원인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공간에서 안도하며 어떤 순간에 만족하는지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죠.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라도 경주로 가겠다고요. 팀장의 비난도 동료의 걱정도 밀린 보고서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석가로서 제 직감이 이건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본 여성 소비 트렌드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한 조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직후 저는 데이터로만 보던 흐름이 실제 장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일본어의 밀도였어요. 도착층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부터 이미 귀에 익은 일본어들이 연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일본어 안내판을 찾기도 전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여행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표정은 대체로 밝았어요.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벼운 차림에 작은 캐리어 하나씩만 끌고 있었죠. 저는 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들이 대체 어떤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어요. 데이터에서는 숫자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였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앞뒤 줄에 선 여행객들의 짐을 유심히 봤어요. 짐 수레에 실린 물건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작은 캐리어 하나, 간단한 카메라, 얇은 가이드북 뿐이었어요. 이건 대규모 단체 여행의 조짐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화된 도시 탐색의 패턴이었습니다. 쇼핑백도 큰 짐도 없었죠. 가볍게 움직이며 경험을 수집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저는 환전소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화를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두 여성이 지도 앱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역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네, 한 명이 말했죠. 다른 한 명은 야간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던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들만 봐도 목적성과 기대치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공항부터 이미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된 도시만이 이런 흐름을 만든다고요. 단순히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도시만이 여성 단독 여행자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경주는 분명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칠 때 저는 또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어로 질문하는 여행객 중 절반 이상이 경주행 교통편을 묻고 있었어요. KTX 시간표, 좌석 예약 방법, 환승 정보까지 질문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내 직원도 익숙한 듯 빠르게 안내했죠. 이건 일회성 트렌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충분한 수요가 형성돼 있고 시스템도 그에 맞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 탑승 전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사려던 참이었는데 계산대 앞에 선 일본 여성이 점원에게 물었어요. 경주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고요. 점원은 능숙하게 KTX를 추천했고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하나의 진실을 읽었어요. 경주는 이미 일본 여성 여행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고정 루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죠.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은 데이터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표정, 대화 내용, 짐의 구성, 질문의 방향,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역행 공항철도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경주라는 도시가 일본 여성 소비자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 무언가가 정확히 뭔지 알아내는 게 이번 출장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성 여행객 비율 추정치, 주요 질문 키워드, 짐의 특징, 이동 패턴까지 모두 기록했죠. 이 자료들은 나중에 보고서의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내일 경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하게 되겠죠.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서울역 KTX 플랫폼에 섰습니다. 경주행 열차 플랫폼으로 향하자 상황은 더 명확해졌어요. 일본 여성 승객 비중이 실제로 30%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본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 앱으로 좌석을 확인하거나 지도 앱에서 경로를 미리 체크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길을 헤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갖고 온 여행자들이었죠. 저는 열차에 올라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이 앉았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에 일정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혹시 경주 가시나요? 그녀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네, 이틀 일정으로요. 혼자 여행은 처음인데 경주가 안전하다고 해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그들이 왜 경주라는 도시를 선택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로 안내, 환승 정보, 좌석 배치, 모든 게 깔끔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성과 청결함이었죠. 예측 가능한 동선은 단독 여행자에게 가장 큰 안전장치예요. 특히 여성 여행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옆자리 여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경주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 피드를 보여줬죠. 불국사 야경 사진, 첨성대 주변 카페, 조용한 골목길 풍경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친구가 다녀와서 올린 사진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사진 속 경주는 사람이 붐비지 않고 여유로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성 여행자들이 원하는 건 화려함이나 자극이 아니라 안정감과 여유였죠. 붐비는 관광지에서 느끼는 피로감 대신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경주는 바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주변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앞 좌석에 앉은 후쿠오카 출신 여성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죠. 혼자 움직이기 편하대서 경주를 골랐어. 사실 처음엔 서울을 가려고 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경주는 사진이 너무 조용해 보였어. 사람 많은 데는 이제 지겹거든. 이 대화는 마케팅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브랜드를 제치고 경주를 선택했다는 건 소비자 니즈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었어요. 화려함보다 고요함, 붐빔보다 여유, 자극보다 안정. 이 키워드들이 지금 일본 여성 소비자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공간, 시각적 안정감, 작은 도시의 리듬. 이 요소들은 지금 일본 여성 소비자의 가장 큰 니즈였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느끼는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열차가 경주역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짐을 챙기며 나누는 대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숙소 위치, 미리 저장해둔 식당 리스트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된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충분한 정보 수집 후 신중하게 선택한 목적지였던 거예요. 경주역 도착 10분 전 옆자리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주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출장 차 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인데 왠지 안심이 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든 게 너무 편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안심. 이 단어가 경주를 선택하게 만든 핵심 감정이었어요.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죠. 일본 여성 여행자들은 경주에서 안심감을 발견했고 그 감정이 바로 만 명의 이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경주역에 진입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사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단아했고 플랫폼은 깨끗했어요. 첫인상부터 이 도시는 여행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관찰자로서 이 도시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직접 느껴볼 시간이었죠. 경주역을 나서자마자 저는 이 도시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역 앞 광장은 깨끗했고 택시 승강장은 질서정연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가지 언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죠.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버스 안에서도 일본 여성 여행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사진 찍거나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주가 우연히 뜬 도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입구부터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자동 발권기가 입구 양쪽에 설치돼 있었고 다국어 안내가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QR 기반 설명 시스템도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 산업의 기본 장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배치 방식과 접근성은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발권기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일본 여성에게 직원이 바로 다가가 도움을 줬어요.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고 여행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이런 섬세한 응대가 여성 단독 여행자에게는 큰 안심감을 줍니다. 줄은 있었지만 흐름은 단단히 관리돼 있었어요. 입장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로 안내해주는 직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 속 자율 이동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국식 응대는 더 적극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내를 걸었어요. 대웅전, 다보탑, 석가탑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람 동선이 명확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죠. 안내판도 과하지 않게 배치돼 있었고 QR코드를 찍으면 상세한 역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외 유적지조차 지나치게 상업화된 느낌이 없었어요. 기념품 가게는 출구 근처에만 있었고 경내에는 자판기나 노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방문자를 환영하는 균형이 있었어요. 이 균형은 브랜드 전략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고객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 경주는 이를 상당히 잘 해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일본 여성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혼자였죠. 하지만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거나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공간, 그게 바로 경주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였으니까요. 저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경주 여행 어떠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혼자 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네요.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해서 좋아요.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를 나와 석굴암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여성 비율이 높았고 모두 조용히 창밖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이동 중에도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석굴암은 산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가 자주 운행됐고 노약자를 위한 배려도 곳곳에서 보였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주 시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석굴암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규칙조차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큰 소리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입구 안내판과 부드러운 안내방송만으로 충분했죠. 관람객들도 자연스럽게 규칙을 따랐습니다. 본존 불상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정신적 안정감을 느꼈어요. 조명은 은은했고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관람객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죠. 이런 분위기가 여성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석굴암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탔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경주 시내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유적지 운영 하나만 봐도 이 도시의 전략이 보인다고요. 효율성과 고요함, 접근성과 정체성,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였죠. 경주 시내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황리단길로 향했어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 중 하나였죠. 경주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친절했어요. 황리단길 가시는군요.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의 말투에서 이미 익숙한 루트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황리단길에 도착하자 저는 이 거리가 왜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돋보인 건 도시의 미묘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조도가 균일하게 유지된 조명이 눈에 띄었어요. 해질녘이었지만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은 밝되 눈부시지 않은 색온도로 설정돼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성 단독 여행자에게는 결정적인 안전 신호가 됩니다. 골목을 걸으며 저는 카페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카페가 혼자 앉기 편하도록 구성된 좌석 배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1인용 테이블이 많았고 벽면을 따라 배치된 좌석도 눈에 띄었어요. 혼자 온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여성 단독 여행자를 고려한 설계였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빵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디저트 카페였어요. 메뉴판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기돼 있었고 사진이 함께 있어서 주문이 쉬웠습니다. 저는 황남빵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봤죠. 카페 안에는 혼자 온 여성 손님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으로 보였어요. 조용히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죠. 누구도 혼자 있는 걸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 풍경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는 혼자 와도 괜찮은 곳이라는 메시지요. 카페 직원에게 물었어요. 일본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2~3달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어요. 대부분 혼자 오시는 분들이고 조용히 시간 보내다 가세요. 그의 말에서 이미 경주는 이 트렌드를 체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을 더 걸었어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거리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의 색감이 통일돼 있었어요. 대부분 따뜻한 톤의 전구색이었죠. 네온 사인이나 번쩍이는 간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일관된 분위기가 거리 전체에 안정감을 줬어요. 현장에서 만난 일본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혼자 있어도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경주라는 도시가 여성 고객의 감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 공예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게 앞에는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강매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했어요. 저는 경주 전통 매듭 장식을 하나 샀습니다. 포장하면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요즘 일본 손님들 정말 많아요. 다들 조용히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사가시더라고요. 가게를 나와 첨성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는 어둠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충분했고 사람들도 계속 오갔죠. 여성 단독 여행자들도 여전히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 그게 바로 경주였으니까요. 첨성대 근처에 도착하자 야간 조명이 켜진 첨성대가 보였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탑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관광객은 있었지만 붐비지는 않았죠. 3, 4, 5 모여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앉아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혼자 온 일본 여성 2명이 각각 다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일본 대도시 관광지에서 자주 지적되는 불편함, 혼잡함, 소음, 높은 비용. 경주는 이를 정반대의 형태로 해결했어요. 낮은 스트레스, 명확한 동선, 접근 가능한 유적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도시구조. 이 모든 요소가 여성 여행자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저는 숙소로 돌아갔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죠. 경주는 여성 여행자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여성 여행자가 편한 도시라고요.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특정 타깃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였다는 것.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경주 시내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숙소를 예약하려고 애를 먹었어요. 경주의 숙소 대부분이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평일 예약 상황도 비슷했죠. 결국 간신히 찾은 게스트하우스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른 투숙객들이 전혀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러 게스트하우스 공용 공간에 갔습니다. 거기서 2명의 일본 여성을 만났어요. 한 명은 오사카에서 다른 한 명은 도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경주 숙소 구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사카에서 온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경주 안에서 숙소를 못 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울산이나 포항에서 묵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동 시간이 짧더라고요. 도쿄에서 온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포항에서 묵고 있어요. 아침에 셔틀버스 타고 왔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 대화에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주의 숙소 대부분이 예약이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시간 연계가 하나의 경험처럼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울산 포항 연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었어요. 울산이나 포항에서 묵는 손님들이 많나요?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은 거의 절반이 그래요. 숙소 문제 때문에 처음엔 걱정하시는데 막상 이용해보면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셔틀버스도 자주 있고 KTX도 있으니까요. 저는 포항행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경주역 맞은편에 있었어요. 시간표를 보니 1시간에 2~3번씩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요금도 합리적이었죠. 편도 5,000원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예상대로 일본 여성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탄 사람도 있었고 가방 하나만 들고 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포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항역 근처에는 숙소들이 많이 보였고 대부분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가격도 경주보다 20% 정도 저렴했습니다. 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거기서 일본 여성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포항에서 자고 경주 다니는 게 생각보다 편해. 아침 일찍 나오면 되니까. 다른 한 명이 대답했어요. 맞아, 게다가 포항 바다도 볼 수 있잖아. 일석이조야. 저는 이 대화에서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단순히 숙박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경주의 문화 유적과 포항의 해안 풍경을 동시에 즐기는 거였죠.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전환된 사례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포항 시내를 조금 걸었어요. 호미곶 방향버스 정류장에서 일본어 안내판을 봤습니다. 경주 포항 연계 관광 코스 안내였어요. 아침에 경주에서 출발해서 낮에는 유적지 관람, 저녁에는 포항 해안에서 일몰 감상, 밤에는 포항 숙소에서 휴식. 이런 패턴이 하나의 표준 코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산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포항에서 울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죠. 울산 시내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역 근처에 숙소가 밀집돼 있었고 경주행 교통편도 자주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경주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묵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많아요. 특히 일본 손님들이요. 경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투어도 하고 대왕암 공원도 가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숙박 분산이 아니라 도시간 연결을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만든 전략적 구조였습니다. 경주 단독으로는 숙박 수용력이 한계가 있지만 울산 포항과 연계하면 그 한계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여행객들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오후 4시 저는 다시 경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일본 도시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의 이 지역은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해서 저는 관광 안내소에 들렀어요. 울산 포항 연계 여행 안내 팜플렛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제작돼 있었죠. 교통편, 소요시간, 주요 관광지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었어요. 이미 시스템화된 루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갔어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경주는 단독 도시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광역권 전체를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숙박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여행 경험의 폭을 넓힌 거니까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경주 단독 수용 인원 대비 광역권 연계 시 약 3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체류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틀 일정이 3일 또는 나흘로 확장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숙박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여성 소비자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서적 회복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감정의 리셋을 의미하죠. 경주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아침 8시 저는 첨성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여러 명의 여행객이 걷고 있었어요. 대부분 혼자였고 조용히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보낼 수가 없어요. 출근 준비에 사람들의 항상 바쁘거든요.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느낌,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안압지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예상대로 한적했어요. 연못 주변을 걸으며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하늘, 고즈넉한 정자, 잘 가꿔진 정원. 모든 게 과하지 않고 적절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일본 여성 3명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 인사했죠. 안압지 어떠세요?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도쿄에서는 이런 곳을 찾기 힘들어요. 항상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는 혼자 앉아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한 명이 덧붙였어요. 저는 최근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번아웃 직전이었죠.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경주가 딱이더라고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혼자 있어도 편해요. 세 번째 여성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대화를 녹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메모장에 핵심 키워드를 적었어요. 평화, 혼자, 편안함, 번아웃, 마음이 편해짐. 이 단어들이 경주 트렌드의 본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경주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상인들은 친절했지만 강매하지 않았죠. 일본 여행객들도 편하게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떡 가게 앞에서 일본 여성이 떡을 시식하고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웃으며 더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부담 없이요. 저는 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유적지는 조용했고 카페는 과도하게 붐비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응대는 규칙적이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 소비자, 특히 여성에게 강한 회복감을 준다고요. 오후 2시 저는 경주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실내 전시관은 시원했고 조명은 은은했어요. 전시물 설명도 과하지 않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관람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선택권이 관람객에게 있었습니다. 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쉬고 있는 일본 여성을 또 만났어요. 그녀는 스케치북에 금관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미예요. 일본에서는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또 다른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음. 이게 바로 경주가 주는 회복의 핵심이었어요. 현대인들은 항상 재촉당하며 살아갑니다. 빨리 일하라, 빨리 먹어라, 빨리 이동하라. 그런데 경주는 달랐어요. 천천히 봐도 괜찮고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마지막으로 황리단길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혼자 온 여행객들이 카페에 앉아 있고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서점에 들어갔어요. 작은 독립서점이었습니다. 서점 안에는 일본 여성 2명이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 소설 일본어 번역본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경주 관련 사진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은 조용히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느린 여행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다. 저는 이 문장이 경주를 설명하는 완벽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며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경주가 일본 여성 10,000명을 움직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저렴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회복과 균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미리 작성해둔 여성 단독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추가했어요. 경주는 힐링 도시가 아니라 회복 도시다. 목적이 있는 쉼을 제공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일본 여성 10,000명이 움직인 이유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힐링은 수동적이에요. 그냥 쉬는 거죠. 하지만 회복은 능동적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주는 바로 그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곳이었죠. 저는 내일 도쿄로 돌아가겠지만 이 도시가 주는 회복의 감각은 오래 기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주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역 광장에서 배낭을 맨 일본 여성들이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도 그들과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느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틀간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숫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둘 다 확인했죠.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경주는 여성 소비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도시라고. 첫 번째 기준은 안전성이었습니다. 여성 단독 여행자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죠. 경주는 이 부분에서 완벽했어요. 밤에도 밝은 조명, 명확한 동선, 친절하지만 거리감을 유지하는 직원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공간 구성. 이 모든 요소가 안전성을 보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측 가능한 이동이었습니다. 교통편이 정확하고 시간표가 명확하며 환승이 쉽고 길 찾기가 직관적이었어요. KTX, 버스, 택시 모두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은 단독 여행자에게 큰 안심감을 줍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혼자 있어도 편안한 공간 구성이었습니다. 카페의 1인용 좌석, 유적지의 한적한 분위기, 강매하지 않는 상점, 재촉하지 않는 직원들. 경주는 혼자 온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일본 여성 여행자 대부분이 혼자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혼자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경주의 강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였습니다. 경주의 물가는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어요. 식사 한 끼에 10,000원 정도, 카페 음료 5,000원 정도, 유적지 입장료도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카페는 깔끔했으며 유적지는 잘 관리돼 있었어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완전히 갖춰진 도시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안전하지만 비싼 도시는 많습니다. 저렴하지만 불안한 도시도 많죠. 편안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도시, 예측 가능하지만 재미없는 도시. 대부분의 도시는 한두 가지 기준만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경주는 네 가지 모두를 갖췄어요. 저는 보고서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2주간 일본 여성 여행객 10,000명 이상 한국행 선택, 그중 절반 이상이 경주 포함 여정 선택, 평균 체류 기간 이틀에서 3일, 재방문 의향 80% 이상. 숫자로 봐도 명확한 트렌드였어요. 하지만 숫자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직장인, 혼자 여행하고 싶었지만 안전이 걱정됐던 여성,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경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경주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를 찾았고 그 선택이 우연히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는 점이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자 도쿄의 소음과 인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경주를 다녀온 후라 그런지 더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경주의 고요함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팀장 다나카 씨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출장 어땠어? 별건 없었지?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동료 유키코에게 커피를 받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었어? 개인 휴가까지 써가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출장이었어.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경영진 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가 한국 경주 관광 특화 패키지를 신규 상품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성 단독 여행자를 타깃으로 한 상품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로 임명됐습니다. 팀장 다나카 씨는 제게 사과했어요. 내가 옳았어.
이건 정말 큰 트렌드야.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냥 현장에서 확인했을 뿐이죠. 석 달 후 제이트래블의 경주 여성 단독 여행 패키지가 출시됐습니다. 첫 달 판매량은 3,000건이었어요. 두 번째 달은 5,000건, 세 번째 달은 7,000건. 계속 증가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95%를 넘었고 재구매율도 60% 이상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움직일 때 시장은 방향을 바꾼다. 경주는 그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다. 지금도 저는 가끔 경주를 떠올립니다. 첨성대의 고요한 야경, 황리단길의 따뜻한 조명, 불국사의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일본 여성들의 편안한 표정. 그 모든 순간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경주 출장만큼 의미 있는 경험은 없었어요. 숫자와 현장이 완벽하게 일치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했으며 그 트렌드가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도시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경주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을, 자극이 아니라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경주는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죠. 여성 소비자가 움직일 때 세상은 변합니다. 경주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여행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말이죠. 경주는 증명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자극이 아니라 회복으로도 세계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 여성 10,000명이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혼자여도 편안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도시.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죠. 이건 단순한 관광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여행 문화의 기준이에요. 여성이 먼저 움직일 때 시장은 변합니다. 경주는 그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세계 여성 여행자들이 한국을 찾을 거예요. 천년 고도 경주가 보여준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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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